안녕하세요. 자, 이제 집단입니다. 제 10장부터 보면 21회 두 문제 나왔는데 22회 때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두 문제 출제된다고 보겠고요. 물론 이제 많이 나왔을 때 네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었죠. 보니까 항상 이걸 출제 빈도를 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면 다음 중 집단 세복 실천의 구성 요소인 것은, 자, 집단 지도자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집단 성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단 역동. 집단 역동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집단은 집단 역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고, 그 다음에 2번. 그룹홈에서 만성 정신장애인의 사회기술훈련을 돕는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재활입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 3번. 집단 세복 실천의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원칙 문제가 14회 때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바로 규범의 원칙이고, 그다음 니은은 갈등 해결의 원칙이고, 디귿은 참가의 원칙, 그다음 리을은 개별화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집단 세복 실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자체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안 되죠. 집단 따로 있고 프로그램 따로 있는 겁니다. 집단이 집단 역동이라고 했었고요. 그죠? 모든 집단이 구조화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집단의 역동성은 개입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의 역동성은 집단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단에서 의도적인 집단 경험을 중시 여긴다. 그죠? 집단 세복 실천은 결국 집단에 의도적으로 경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맞고, 그 다음에 집단 내 인정과 소속감은 응집력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이 5번이 장리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장리론 제가 5위 코스업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제 심리 환경이 강조되고, 집단은 개별 성원의 총합 이상이고, 집단 내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개인은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요건 이제 그 장리론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호 의존적인 요인들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환경에 의해 능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이. 그래서 거기 지금 4번이 옳지 않고요. 자, 5번. 개인의 요구가 변하면 환경에 대한 지각도 변하는 겁니다. 자, 거기 그 오이코섭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정도로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6번 보면 다음에 소개되는 다양한 집단 중에 일반적으로 개방 집단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즉 사회기술훈련 집단, 그리고 부모교육 강연회에서 소그룹이 형성된 집단, 즉 교육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사유화 집단이고, 그 다음 이제 3번 자조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자조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집단이니까, 자, 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정보 제공 집단은, 암 환자 가족들 간의 모임은 지지 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들은 모두 다 개방 집단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은 이거는 이제 폐쇄형 집단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구성원의 잠재력 개발, 그 다음 자의식 고치. 뭡니까 이거? 성장 집단인데, 성장 집단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부부를 위한 첫 만남 집단, 이게 성장 집단에 해당됩니다. 1번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집단은 지지 집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탁 가정의 부모가 되려는 부모 집단, 이때는 이제 교육이 필요하게 하게 되니까 교육 집단, 그 다음에 주의력 부족 아동 사회성 훈련 집단은 사회화 집단이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 집단은 교육 집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에 설명하는 집단 유형은 무엇인가? 자,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임시위원회를 만들었다. 자, 위원회, 이사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과업 집단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 9번
다음의 집단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집단은 무엇인가?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들이 아동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의지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집단 성원들이 자주 그리고 상호 원조를 통해서 대처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게 뭡니까?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간의 모임. 바로 지지 집단이죠. 자, 우리 집단은 딱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연 집단, 그 다음에 형성 집단으로 나뉘죠. 이 형성 집단은 목적에 따라서 치료 집단과 그 다음에 과업 집단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치료 집단이 5개예요. 지지 집단, 그 다음 성장 집단, 사회화 집단, 교육 집단, 그 다음에 치료 또는 치유 집단 이렇게. 그죠? 우리 인행사에서 이제 집단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상은 이제 여기 기술론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0번은 강의나 토론이 주로 이루어지는 집단은 교육 집단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11번 다음 집단 유형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자, 집단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성장 집단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발전 집단과 사회 행동 집단은 과업 집단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집단은 치료 집단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병원의 위례 환자 집단과 금연자 집단은 치료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12번 장애 아동 부모 대상 자조 집단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로 여기 지금 지지 집단이 자조 집단이죠. 지지 집단 이게 자조 집단입니다. 자, 아동의 권리 보호,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정보 습득, 이건 자조 집단을 통해서, 즉 지지 집단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가족 치료나 성격적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치료 집단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치료 집단은 행동이나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행동이나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 자, 그 다음 13번의 집단 유형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퇴원한 A는 지역 알코올 상담 기관에 에서 운영하는 알코올 중독 회복자 자조 모임에서 만나게 된 동료들의 도움으로 단주를 유지하면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뭡니까? 이 자조 모임이 바로 지지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지 집단 2번이 맞고요. 자, 그다음에 14번 과업 달성보다 집단 성원 간의 유대감 강화를 강조하는 집단 리더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이제 그 과업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이제 과업 집단인 것이죠. 자, 모든 성원이 집단 과정에 참여하도록 촉진시켜야겠고, 유대감 강화를 강조하는 거라면 개별 성원들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성원들 간 갈등을 해결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성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분석하는 것은 그건 이제 과업 집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과업 집단은 이제 과업 수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말하는 거죠. 여기 과업 집단. 자, 그 다음에 15번 병리의 치료보다 사회 심적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두는 집단의 예를 모두 고른 것은 사회 심리적 기능 향상이에요. 병리의 치료보다. 이 말은 지금 성장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 집단. 성장 집단의 예에 해당되는 걸 고르라고 하는 것인데, 은퇴 준비 노인 집단이나 가치 명료화 집단이나 의식 고양 집단이나 그리고 참만남 집단은 모두 다 성장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님, 디귿일이 모두 맞고요. 자, 그 다음 16번 치료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기 표출 정도가 높은 편이에요. 정서 개인적 문제를 가진 성원들로 구성되고 행동 변화, 재활을 목표로 합니다. 또는 이제 성격 변화, 행동 변화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 지도자는 전문가로서의 권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님, 디귿일이 모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집단 유형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주 1회 8회기 집단을 운영하였다. 집단의 목적은 비장애 형제의
장애 형제와 관련한 부적응 사고와 신념의 변화. 이 신념의 변화, 치료 집단이에요. 자, 그다음 아까 그러니까 행동 변화, 성격 변화, 이렇게 신념의 변화, 이것도 다 사고, 그러니까 부정적 사고와 신념 변화시키는 거, 이거 다 치료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자조 모임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 노출을 통해 문제의 보편성을 경험한다.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출을 통해서 문제의 보편성이 뭡니까? 다른 사람도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구나. 나만 가진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가진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스스로 일탈감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성관의 학습을 통해 모델링 효과를 얻습니다. 모방 효과. 지금 문제의 보편성, 그 다음에 모델링, 즉 모방 효과, 이거 지금 얄롬이 말한 집단 치료 효과에도 해당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과정 촉진을 위해 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과업 달성을 위해 집단 사회복지사의 주도성이 요구된다. 과업 달성은 여기죠. 과업 집단. 그리고 자조 모임에서는 집단 지도자의 역할을 집단 사회복사가 하기보다 집단 성원이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단주 모임이나 단양 모임이나 단도박 모임의 경우에 특히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집단 성원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자, 19번. 토스랜드와 리바스가 분류한 집단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뭐예요? 바로 지지집단 나와버리죠. 유대감 형성이 쉽고 자기 개방성이 높고 상호 원조하면서 대처 기술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지지집단입니다. 자, 20번. 집단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치료 집단의 자기 노출 정도가 높아서 비밀 보장이 중요합니다. 과업 집단은 구성원의 발달과 완수를 위해 조직 구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 이건 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업 집단은 과업 완수, 그러니까 발달 과업 완수를 위해서 조직 구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발적 형성 집단은 구성원이 설정한 목적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형성 집단 요거죠, 지금. 형성 집단. 자발적 형성 집단. 그러니까 자연 집단이 아니라 이 형성 집단. 그래서 이 형성 집단에서 구성원들이 설정한 목적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형성 집단에서 이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자조 집단에서 사회복사의 역할은 공유된 문제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것. 자, 그리고 비자발적 집단에서 협상 불가능한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비자발적 집단들은 자기가 원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적 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능한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자, 21번. 집단 성원의 주도성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일단은 자조 집단이 이제 가장 집단 성원의 주도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집단, 그 다음에 교육 집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집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번. 성장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촉진자로서의 전문가 역할이 강조된다. 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도구가 되고 개별 성원의 자기 표출을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공동과업의 성공적인 수행, 뭡니까? 과업 집단. 쉽게 문제는 풀렸죠. 그죠?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동질성이 높은 성원으로 구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공간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동질성이 높은 성원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성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 이질적인 성원일 경우는 또 이질적인 성원 그 집단으로 구성했을 때 또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집단 발달 단계에서 집단을 구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동질성과 이질성을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질적인 집단의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질적인 집단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간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동질성이 높은 성원, 즉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3번 19회 때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인데 지지 집단은 유사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 성장 집단은 집단 참여자의 자기인식을 증가시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치료 집단은 성원의 병리적 행동과 외상 후 상실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교육 집단은 지도자가 집단 성원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 자조 집단에서는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서 성원의 지지와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이 자조 집단 또는 이제 지지 집단에서는 이 전문가의 주도성이 덜한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해서 정서적인 문제와 해결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지지 집단의 주요 목적으로 옳은 것은 구성원의 자기인식 증진은 성장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병리적 행동을 치료하는 것은 치료 집단이겠죠. 자, 구성원에게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집단이 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회 적응 지원은 사회화 집단입니다. 이 동병상련의 경험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죠? 지지 집단은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 하면 맞죠? 자, 그 다음에 역기능적 집단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22회 때 나왔네요. 일단 기능적 집단과 역기능적 집단. 일단 역기능적 집단은 좋지 않은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자발적인 자기 표출을 하거나 모든 집단 성원이 토론에 참여하거나 집단 성원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집단 사회복사를 존중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집단의 특징이겠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노력의 부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역기능적이겠죠. 그죠? 자, 이게 22회 때 나왔어요. 문제가. 그 다음에 집단 사회복 실천의 모델. 이거 중요하죠.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목표 모델, 그 다음에 치료 모델, 그 다음에 얘와 얘를 혼합한, 그죠? 혼합 모델인데 상호작용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 세 가지. 자, 여기는 교사, 여기는 전문가, 그 다음에 여기는 중재자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자, 사회적 목표 모델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집단 지도자는 중재자 역할을 주로 수행합니다. 아니죠. 중재자 역할은 어디예요? 여기 상호작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성원 간의 상호 원조 체계 구축이 초점인 거, 이거 상호작용 모델이죠. 이것도 성원의 행동 변화 초점, 구조화된 개입, 이거는 치료 모델이죠. 집단 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중시된다. 이게 맞죠? 자, 그다음에 2번 사회 목표 모델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 목표 모델, 사회적 목표 모델은 사회적 목표가 민주주의 유지 발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방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자원개발의 과제, 이것도 이제 사회적 목표 모델에 해당이 되겠고, 즉 이제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 필요한 자원의 제공, 그리고 사회적 붕괴의 예방을 주 과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사회복사의 촉진자 역할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촉진자. 이제 교사가 대표적인 역할이지만 이것도 나왔으니까 같이 알고 계세요. 사회복사 역할에서 성원 간의 소속감과 결속력 강조. 다 맞는데 인본주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목표 모델은 사회 체계 이론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다음의 모델은 어떤 유형인가? 성원의 행동이나 성격을 변화시켜 구조화된 활동이나 직간접적 개입을 하는 것은 치료 모델이죠. 자, 참고로 일단 이 집단 사회복 실천 모델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보기 지문에 다른 모델이 나와도 일단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 셋 중에 하나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자, 4번에 집단 사회복 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료 집단은 20명 내외? 20명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많아봐야 12명에서 14명까지가 적절합니다. 많은 사람을 집단 성원으로 하기가 어렵다. 치료 집단에서는. 자, 학대 아동이나 성매매 여성 집단은 폐쇄 집단으로 운영을 해야겠죠. 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집단 사회복사는 조정 능력을 지녀야 하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집단은 종결 시점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5번에 보면 집단의 종류와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지 집단 성원의 자기 표출 정도는 높습니다. 사회적 목표 모델은 개인의 치료가 아니라 치료 모델이죠. 민주시민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적 목표 모델이고요. 과업 달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은 과업 집단이겠죠. 자, 상호작용 모델에서 사회복사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 그죠? 맞게 나왔죠. 그죠? 맞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도스랜드와 리바스가 분류한 집단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치료 모델은 집단의 사회적 목표는 걔는 이제 사회적 목표 모델이죠. 자, 개인의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집단을 강조하는 것은 치료 모델이겠죠. 개인의 역기능적 변화가 목적인 것은 치료 모델이겠죠. 또 사회적 목표 모델은 4번이 맞죠? 민주시민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집단 성원 간의 투사를 활용하는 것은 상호작용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22회 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집단 성원 간의 갈등이나 상반되는 관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집단 사회복사의 역할은 뭐예요? 의견 차이나 갈등 하면 뭐예요? 중재자. 그죠? 자, 8번에 초등학교 학교 사회복사가 학교 폭력 피해 아동의 외상 치유를 위한 소집단을 운영할 때 구성할 때 집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뭡니까? 학교 폭력 피해 아동의 외상 치유는 치료 집단이겠죠? 치료 집단은 거기에 20명에서 30명을 단위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기능 수준을 고려해서 매 회기 막 3시간씩 운영하면 집중하기 어렵겠죠. 그죠? 지식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의 참여가 가능한 방과 후에 모임 시간을 정해야 하죠.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행동에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개방형 집단으로 하기보다 학교폭력 피해 아동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 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개별 아동과의 눈맞춤과 상호작용을 위해서 아동을 일렬로 앉히고 마주보는 거 말이 안 되죠. 원형으로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집단 대상 사회복 실천 접근 방법 중 상호작용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개인과 사회의 조화가 장기적 목적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원조 체계 개발에 초점을 두고요. 사회복사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요. 자,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해 구조화된 개입 어디예요? 치료 모델이죠. 사회복사와 집단 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 집단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10번 집단 프로그램 유형별 지도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15회 때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자주 모임에서 촉진자,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집단 토의를 위한 구조 제공자,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인식 향상 프로그램에서 촉진자, 통찰력 발달의 촉진자, 중도 입국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에서의 프로그램 디렉터는 다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울증, 인지행동 집단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때는 이제 치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죠? 전문가로서. 근데 이제
옹호자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10번 같은 문제는 이건 이제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자, 그 다음 집단 지도력으로 가보면 집단 수준 사회복 실천의 공동 지도력입니다. 이제 공동 지도력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비용 절감 틀렸죠. 오히려 이제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자, 2번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지금 맞는데 그 5번에 지도자별로 하위 집단이 형성되면 응집력이 약화되는 것이죠. 갈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 집단 실천에서 공동지도력 장점 옳지 않은 거. 즉 아까 이제 갈등이 생기면 이 집단이 분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의견 차이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옳지 않은 거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죠. 집단 분열과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거기 피드백 제공과 전문적 성장 효과가 가능하거나 역전율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거나 정확한 사정과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하거나 역할 분담이 가능한 것은 모두 맞습니다. 자, 4번. 집단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감정이입 등의 민감성을 유지하거나 열린 관점에서 성원을 이해하는 것, 개별 성원에게 공평한 관심을 표현하거나 집단 목적 달성의 방향성을 유지, 모두 맞는데 거기에 지명된 지도력과 위임된 지도력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건 당연히 좋지 않죠. 그 다음에 5번인데 이 5번은 그간의 문제하고 이제 다르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지도력의 장점은 집단 사회복사가 얻게 되는 장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5번은 클라이언트가 얻게 되는 장점을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은 사회복지사가 얻게 되는 장점인데 5번이 다양한 갈등 해결의 모델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게 클라이언트가 얻게 되는 장점입니다. 집단 지도자의 기술. 절수야, 너는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데 너는 공부를 하지 않고서 성적은 좋기를 바라는구나. 뭡니까? 직면이죠. 불일치를 지적한 겁니다. 침묵하거나 처리한 성원에게 사회복사가 사용할 수 있는 개입이나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사도 잠시 침묵하는 거죠. 침묵의 의미를 탐색하고 당신이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뭔가 골머리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생각하시는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다른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는 것은 특히 신참 사회복사가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다. 그죠? 침묵은 침묵으로 대응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 3번. 다음에서 활용한 개입 기술은 무엇인가? 좀 전에 C가 제안했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C가 회의에 늦게 와서 저는 기분이 좀 나빠요.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지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C도 일찍 와서 다른 사람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A가 C가 제안했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그랬는데 B가 C가 말한 의견이 아니라 C가 지금 늦게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A가 다시 자, 우리 원래 토론으로 돌아가서 C의 제안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초점하죠. 자, 4번.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사가 사용하는 실천 기술은 아동의 어머니가 사회복사에게 우리 아들은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했다. 사회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못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뭡니까? 명료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50대 클라이언트가 새내기 사회복사에게 선생님은 아직 어려서 라고 말끝을 흐린다. 뭡니까 지금 이거? 사적 질문 다루기예요. 메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질문으로 맞는 것은 5번과 같이 이제 실망하셨나 봐요. 지금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거기 지금 1번에 이제 저를 신뢰할 수 없으신가요? 전에 젊은 사회복사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일단 문제가 초점을 맞추는 게 우선 아닌가요?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사적 질문 다루기거든요, 이게. 사적 질문은 간략하고 직접적으로 답변하고, 그리고 주제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돌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사적 질문 다루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망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느낌 받으셨냐,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에 도스랜드와 리버스가 분류한 세 가지 집단 사복 절정 기술 중 집단 과정 촉진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 지금 이게 13회 때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1번은 성원의 말이나 행동에 집중하는 건 주의 집중이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2번은 자기 노출할 수 있다, 이게 표현 기술이에요. 3번 토론 범위를 제한하여 의사소통을 그 목표와 관련 없는 의사소통을 감소시키는 거, 의사소통의 초점 유지입니다. 4번에 그 재정이 있잖아요. 이 재정이가 바로 행동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토스랜드와 리바스가 분류한 집단 사회복 절정 기술 있잖아요. 제가 강의에서도 문제가 보면 다른 걸 물어보고 행동 기술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냈어요, 보면. 그잖아요. 여기 6번도 그죠. 이게 13회 때. 거기 7번도 마찬가지예요. 7번의 그 초기 사정, 재구조화, 이거 행동 기술이에요. 14회 때도 그렇게 냈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집단 사회복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단 과정 명료화 기술은 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1번이 맞네요. 거기 이제 사회복 사회의 의사소통을 집단 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집단 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 여겨야 하고, 사회복사는 특정한 집단 과정에 선택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선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직면은 집단 초반의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이다. 직면은 집단 과정을 촉진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게 지금 행동 기술에 해당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17회 때도 이게 직면이 행동 기술에 있는 것을 집단 과정 촉진 기술로 분류를 해서 또 틀리게 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왔던 것들 토대로 보면 행동 기술에 있는 것을 자꾸 집단 과정 촉진 기술에 집어넣거나 자료 수집 사정 기술에 집어넣어가지고 틀리게끔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단의 목표는 집단 과정을 통해 성취되므로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설명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입니다. 11장까지 이번 시간 보겠는데요. 거기 집단 역동인데 다음 중 집단 역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것은 집단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단 역동성의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그 2번 보면 긴장과 갈등, 가치와 규범, 집단 목적, 의사통의 유형. 근데 지식 및 정보 습득은 이건 집단 역학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집단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표는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맞죠? 그 다음 이제 한 번 정한 목표도 수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 크기나 기간을 정할 때 목표 고려해야겠죠. 자, 집단 목표는 구성원의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집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므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죠? 집단 목표. 자, 그 다음에 4번. 집단에 대한 구성원의 소속감을 설명하는 개념이 집단 응집력이죠. 또는 집단 결속력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5번에 집단 응집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성원으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하고요. 집단 토의와 프로그램 활동을 활용하고 집단 성원의 경쟁적 관계라고 하면 옳지 않죠. 비경쟁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고, 집단 성원의 기대와 집단의 목적을 일치시키고 집단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제시합니다. 6번. 집단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일단 응집력은 동질적 집단일 때 응집력이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질 집단으로 구성한다. 틀렸습니다.
나머지 거의 집단에 대한 자부심 고취나 집단 성원 간의 다른 인식과 관점을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집단 성원 간 공개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 그리고 집단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보상과 자원 제공은 모두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 집단 응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성원 간의 신뢰감이 높을수록 응집력이 높고,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자기 노출을 억제한다? 아니죠. 응집력이 높으면 자기 노출을 더 할 수 있게 돼요. 구성원이 소속감을 가지면 응집력이 강화된다. 그죠?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생산적 작업에 더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집단 역동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집단에서 얻는 것이 많을 때, 집단의 매력에 빠져 있을 때 집단 결속력이 생깁니다. 집단 문화는 서서히 발전하지만 수정이 용이하지 않아요. 항상 문화는 서서히 형성되고 한 번 형성되고 나면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긍정적이고 결속력이 있는 집단은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고요. 자, 집단의 크기는 커지면 아이디어, 기술, 자원 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하위 집단은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 하위 집단이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도 주고 부정적인 영향도 주는 거예요. 둘 다. 아셨죠? 그런데 반드시 사회복사가 개입해야 한다. 옳지 않죠? 예, 하위 집단은 그 전체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하위 집단은 이 집단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복사가 개입해야 한다. 옳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9번. 집단 슈퍼비전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6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억니은 디귿니이 모두 맞고요. 우리가 슈퍼비전은 행정론에서 나옵니다. 행정론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슈퍼비전의 방법들, 종류들이 나오거든요. 뭐 동료 슈퍼비전, 직렬 슈퍼비전 등등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참조하는 정도로만 이런 것이 나왔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집단 문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과정에서 서서히 발전합니다. 형성된 후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성원의 동질감이 높으면 빠르게 형성되겠죠. 자, 물리적 환경은 집단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성원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 관습을 의미합니다. 맞죠? 자, 11번. 집단 역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의사소통은 사회복지다 중심으로 한다가 아니라 집단 성원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미 나왔었죠. 그거. 자, 뭐 이게 먼저 나왔는지 그게 먼저 나왔는지 어쨌든 지금 나왔던 거예요. 아까 문제 풀다가 우리 봤었죠. 요거. 그다음 이제 집단에서 긴장과 갈등과 긴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맞죠? 자, 집단 구성을 할 때 다양성보다 공통성을 기반으로 한다. 다양성은 이질성을 얘기하고 공통성은 동질성을 얘기하죠. 이질성과 동질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둘 다. 무엇보다 무엇이 아니라. 자, 집단 역동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출석률이나 자발적 참여로 알 수 있다. 맞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거기 12번 그 해설을 좀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반드시 해설 참조하시면서요. 거기 12번 보면 집단 역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원 간의 솔직한 의사소통, 긴장과 갈등은 하위 집단의 주전을 조장함으로 피해야 한다. 들렸죠? 긴장과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의 규칙과 규범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성원이 다양한 지위와 역할을 경험하도록 하고, 성원이 집단 중심적 생각과 행동을 보이도록 촉진한다. 모두 이제 집단 역동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13번. 집단 대상 세부 실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다. 의도적인 집단 경험을 강조한다. 집단 영향력은 서비스의 매개물로 간주한다. 집단 응집력이 강할수록 자기 노출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한다. 응집력이 높으면 자기 노출에 대해서, 즉 자기 표현, 자기 개방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요. 동질성과 이질성을 함께 고려한다. 맞죠? 아까 11번에서 디귿에는 이질성, 즉 다양성보다
동질성, 즉 공통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지금 그 문장하고 지금 반대된 문장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까 그게 아니라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14번.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피드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드백이 지금 나왔는데 성원의 요청이 있을 때 피드백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관계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요. 집단 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간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집단 성원이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집단 성원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단점이 아니라 장점, 강점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자, 그 15번 보면 집단 과정 촉진을 위한 사회복사의 실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추상적이고 우회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드백이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회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다루는 피드백이어야 하는 거고 집단 성원이 전달하는 메시지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이를 확인하는 거 맞죠? 불일치 확인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직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자, 집단 성원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장점을 중심으로 피드백 제공해야 한다고 했고 아까 그죠?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을 집단 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상세히 노출한다. 그렇지 않죠? 자기 노출은 최소한만 하는 겁니다. 그죠? 자주 하고 종종 하고 상세히 하고 그러면 다 틀리죠? 그 다음 거기 다차원적인 내용의 여러 피드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두 가지 정도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피드백 문제가 지금 보니까 13회 때도 나오고 16회 때도 지금 나왔어요. 보니까. 그죠? 자, 그 다음 16번. 집단 역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하위 집단은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틀렸죠? 이거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집단 성원 간의 직접적 의사소통을 격려하고 집단 역동을 발달시킨다. 집단 응집력이 강할 경우에 집단 성원 간의 상호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개별 성원의 목적과 집단 전체 목적의 일치 여부를 따라 집단 역동은 달라지고 긴장과 갈등은 적절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집단은 더욱 성장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얄룸의 집단 치료 효과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집단 치료 효과에서 문제에 나온 것들인데요. 1번은 집단 경험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이전에 자신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뭡니까? 보편성이에요. 자, 그다음에 2번. 얄룸이 제시한 집단 치료 요인이 아닌 거. 인포먼트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결혼 이주 여성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땡땡땡은 자신의 영어 실력으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새로운 자신감이 생겼다. 바로 이게 이제 이타주의죠. 내가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이제 이타주의죠. 자, 4번에 집단 내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 덕분에 억압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카타르시스죠. 자, 그 다음 집단 구성원의 집단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사가 한 부모를 모집하여 일주일에 한 번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어요. 정보 공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나 집단 성원 간의 유대가 강화되어 친목 도모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사회복사가 없이 주기적인 만남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했다고 해서 정보 공유 거기도 맞죠? 경험을 공유했다고 되어 있고 전부 다 효과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어 구성원들이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목 유대가 강화되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소속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사회 기술도 학습하게 된 것이고요. 서로를 돕게 되어 뿌듯하고 성숙해진 느낌을 가졌다. 내가 도움을 주었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타주의입니다. 근데 그 원가족 교정적 반복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6번.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치료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고립감을 극복하도록 합니다. 맞죠?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거. 맞죠? 가족 집단의 재현을 통해서 가해 상황이나 권위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맞겠고 근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이므로 폭력 상황에 수용적이 되도록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성인데 다른 사람도 겪는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위로와 위안을 얻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제 폭력의 수용적이라고 하면 틀리죠. 이게 폭력에 압도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7번. 자신의 성 정체감을 숨겨왔던 동성애자 A는 집단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이게 보편성이죠. 자, 장점이 아닌 거 성원의 수능이 또 아니고요. 9번도 보편성이죠. 또 나왔어요. 보편성이. 그 다음 10번 옳지 않은 거 장점.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이타성이 향상된다. 이타심. 자, 이타주의. 그 다음 이제 집단 내에서 서로 공통적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일반화할 수 있다. 이 문제의 보편성이죠. 자,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고쳐나갈 수 있는 치료적 효과를 가진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구성원과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역전의를 통해 해결하는 보편성을 경험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보편성을 경험하는 것은 맞는데 역전의를 통해 가지고 보편성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집단 내 역기능적 경험을 재현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갖는 것, 이것도 맞죠. 자, 11번. 치료적 효과로 옳지 않은 거, 고유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12번. 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과의 갈등에 대해 탐색하고 행동 패턴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재경험 기회 제공에 해당됩니다. 즉 이게 가족 집단의 이제 교정적 재현인 것인데 이게 지금 거기 이제 말레코프는 이제 집단을 활용하는 집단 사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로 재경험의 기회 제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집단 대상 실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여 이타심이 커진다.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서 문제의 보편성을 경험한다. 다양한 성원들로부터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면서 자,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것은 모방이죠. 그죠? 모방 행동인데 정화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면서 정화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화는 카타르시스는 집단의 보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억눌렸던 감정들을 표현하게 됨으로써 정화 효과를 얻는 겁니다. 모방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사회복사나 성원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사회기술이 향상되고 성원 간 관계를 통해서 원가족과의 갈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자, 14번. 집단 사회복 실천의 장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모방 행동은 기존 행동을 고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죠. 모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발전적인 행동을 배우는 거죠. 그죠? 기존 행동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1번이 옳지 않고 희망 고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타심은 위로, 지지 등으로 서로의 도움을 받고 자, 그 다음 사회기술 발달은 대인관계에 관한 사회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보편성, 다른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23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0장, 11장인데요. 10장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한 문제, 11장에서 두 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자, 먼저 10장에서 집단의 유형에서 이 자주 집단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주 집단이 갖는 특징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자주 집단은 지지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동병상련의 경험에 기반을 둡니다. 이 동병상련도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죠?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 그래서 동병상련의
경험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기억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렇게 안 들어간 거 다 제낍니다. 그죠? 1번 아니면 5번이네요. 따라서 바로 그냥 니은에서 결정돼 버려요. 그죠? 제꼈더니 자, 집단 사회복사의 주요 역할은 변화 매개인이다. 변화 매개인이 아니겠죠? 그죠? 변화 매개인 틀렸습니다. 집단 사회복사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자조 집단은 집단 성원들끼리 간에 서로 도움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집단 지도자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극복한 사람이 집단 지도자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하죠. 특히 여기서는 집단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니은도 틀렸고, 일단 니은 틀렸으니까 그래서 바로 니은에서 나왔지만 또 여기 공동 지도자를 또 둔다는 거, 이것도 지금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1번에서 나온 건데, 근데 이 노아 방주의 원칙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이제 이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을, 다양한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여기 지금 노아 방주의 원칙에 따라서 성원을 모집한다고 하면 안 되죠.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자조 집단은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닐도 옳지 않습니다. 답은 이제 1번에서 바로 나왔었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11장이죠. 11장 집단의 역동성에서 출제된 두 문제인데, 집단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집단 문화는 집단 고유의 스타일이나 독특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응집력, 즉 집단 결속력은 집단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쳐요. 자, 집단 성원 개개인의 가치가 혼합되어서 그 집단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타 집단과 구분되는 특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근데 4번에 다양한 성원들의 참여하는 개방형 집단에서 빠르게 형성될까요? 아까 집단 응집력이 집단 문화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형성에. 그죠? 그럼 집단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개방형 집단에서 이루어지기보다도 폐쇄형 집단에서 집단 응집력이 더 잘 형성될 수 있겠죠. 그죠? 개방형 집단은 입회나 탈퇴가 자유로워요. 프로그램 도중에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입회하기도 하고, 도중에 입회가 가능하고, 탈퇴는 폐쇄형이나 개방형이나 모두 다 가능하지만, 입회가 또 가능해서 다양한 사원들이 이제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집단 문화가 빠르게 형성된다는 말은 여기서는 옳지 않죠. 그래서 폐쇄형 집단에서 오히려 빠르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자,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많은 성원들은 집단 문화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예요. 자,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은 없었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인데 이것도 항상 나오는 게 나왔습니다. 얄롬의 집단 치료 효과. 이렇게 얄롬의 집단 치료, 얄롬을 집어넣지 않고, 사람 이름을 집어넣지 않고 집단에 참여했을 때의 집단 사회복 실천의 장점이 뭐냐, 또는 이렇게 집단 대상 치료의 집단 대상 실천의 치료적 효과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되는데, 자, 얄롬은 집단 치료 효과를 정보 습득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이 뭡니까? 나만 가진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그죠? 문제 일반화죠, 얘가. 그죠? 얘가 문제의 일반화입니다. 자, 이타심. 내가 해준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죠? 이게 바로 이타심이죠. 그걸 느끼게 되는 거. 그다음 이제 집단의 보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래서 카타르시스, 이 정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장, 11장에서 출제된 세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